자,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자, 오늘은 내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 기사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수능을 출제하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평가원의 이제 평가원장님 인터뷰를 가져왔어.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제 평가원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게 내가 뭐 유튜브가 뽑겠다고 지금 과장하고 뭐 설레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학교만 해도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은 뭔가 막 학교의 규칙이 막 바뀌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 학교의 일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게 총책임자의 위치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중요해. 이제 평가원의 총책임자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희는 아마 이 기사를 따로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내가 이 내용 중에서 좀 수학 강사로서 너희한테 중요한 내용을 한번 찝어가지고 알려주도록 할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일단 기사 제목 자체가 문이과 통합 첫 수능 문과생 분리 사교육업체 과장입니다 라고 와, 굉장히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시지, 그치? 일단 내가 학원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긴 하는데, 내가 최근에 찍은 영상에서 문과생이 불리한 거 아니라고 영상 찍었잖아, 그치? 그냥 공부 많이 하는 애가 잘 가는 거니까 난 괜찮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좀 읽어볼게.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 문과 계열 지원자들은 예전 같으면 1등급 수준이지만 올해는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처음부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치? 이번 3월 모의고사의 1등급 문과 비율이 몇 프로였어? 7.5%였잖아. 나는 기존 나영 1등급 받는 친구, 턱걸이로 받는 친구였으면은 지금 3, 4등급까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바로 그 다음 줄에 정시 모집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뭐 최저학력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글쎄, 이것도 나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높은 표점을 가지고 이제 표점 자체가 높잖아. 수학에서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상경계열 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상경계열 갈 문과 애들이 이제 다른 문과학과를 쓰면은 나는 꽤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최상위권이 아니라 그냥 상위권, 뭐 그냥 서울, 인서울에 있는 대학만 하더라도 내 생각은 그냥 다 좀 얘기를 하시네. 수시 모집에는 뭐 최저가 어려울 수 있고 작년까지랑 똑같이 설정하면 수시 최저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대. 근데 이 밑에 말이 나는 좀 웃겨. 3년 전에 발표했으니까 이거 이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냐. 그리고 대학들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야,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보고 너네 최저학력 기준 적당히 조절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자기들은 알 바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등급 더 잘 가져가게 우리는 만든 거다. 특히 수학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뭐 바꿀 생각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난이도 조절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평가원 입장은. 그러니까 나는 이 말투 자체가 알아서 바꾸겠죠 뭐 뒤지기 싫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거든. 그러니까 좀 나는 내 뇌피셜이지만 난 일종의 압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 여기까지 내용 봤을 때 나는 이 평가원장님이 글쎄 분명 나보다 이제 똑똑하신 분이고 이제 전문가 분이지. 나 따위랑 비교도 안 되는 이제 엄청난 전문가셔. 근데 좀 나영 1등급이 뭐 2등급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뭐 정시에 큰 영향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봤을 때는 좀 진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흘러가는 걸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는 내가 느낌을 못 받았어. 어쨌든 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자, 사교육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문과 분리 주장을 한다. 글쎄, 한번 읽어보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완벽하게 100% 공감해. 자, 유불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수학 실력이 대입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두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와, 이건 맞지. 이건 정말 시원한 사이다, 그지? 이과랑 문과랑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 게 어딨냐. 그냥 수학 잘하면 대학 잘 가는 거고 못하면 잘 못 가는 거지. 이과가 유리하고 문과가 불리한 건 아니다. 내가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맞는 말이고 팩트야. 근데 바로 이 밑줄, 사교육 업체들이 뭐 어떤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부풀리고 있고 그런 주장을 언론에서도 증폭해서 중계한다. 근데 이거 맞니, 얘들아? 사교육 업체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문과가 불리하다고 했어? 아니면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랑 등급 같이 매겨지니까 불리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교육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우리 식구 감싸는 게 아니라 문과 친구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등급을 원래는 같이 안 했잖아, 이과 애들이랑. 근데 이과 애들이랑 같이 매겨가지고 경쟁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리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 평가원을 욕하고 있었지. 그걸 왜 사교육을 욕하고 있어. 근데 마치 이 게시글만 보면은 뭔가 사교육계에서 처음부터
야 문과 너네 불리해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고 그걸 언론이 막 증폭해가지고 나는 사교육에 조금 화살을 돌리는 것 같아. 이 대목은 조금 이해가 안 됐어. 물론 어느 특수 이제 사교육 업체나 뭐 입시 업체에서 조금 이런 내용 가지고 좀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긴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극소수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데는 정이 떨어져. 그런 마케팅을 하는 데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억까 같아. 상위권 수험생 일부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계산을 마치 전체 수험생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교육이 선동한다 이런 말투만 아니면 나도 완전 인정하고 공감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가기 쉬워지는 학과도 있을 거야.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쉬워지는 이과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좀 너무 지금 치우쳐져 이야기가 되고 있지,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은 이제 평가원장님 말에 100% 공감을 한다. 물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수능을 주관하시는 이제 평가원의 이제 대빵이신 분이 사교육도 괜찮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 사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공부 마케팅으로 좀 무의미한 선행을 강요하거나 뭐 그런 사교육들의 행태는 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 대목에서 뭐 까는 건 솔직히 좀 억까라고 생각해. 인정하니 얘들아? 자, 다음 내용 보자. 제도 변경으로 뭐 올해는 학생들의 혼란이 예년보다 클 거라 생각한다. 가채점 영역을 평가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미적, 기하, 확통, 등급 컷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사교육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 등급 컷 있잖아. 막 메가 뭐 이런 데서 막 등급 막 몇 등급, 1등급, 몇 등급, 2등급 그거 안 되냐 이야기했는데 뭐 결과는 안 된단 말이야. 뭐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뭐 이의 제기, 뭐 오류 가능성, 뭐 채점, 통계 분석 이런 거를 뭐 4주 안에 끝내야 돼서 솔직히 나는 뭐 기술 발전이 이렇게까지 있는데 뭐 예전이랑 큰 차이가 없어진 게 좀 의아하긴 한데 뭐 이건 평가원만의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는 또 다음 문단에서 또 사교육 업계에 좀 나를 너무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수시 모집 논술이나 면접에 응할지를 결정하려면 수험생으로서는 가치점으로 자신의 등급을 추정해야 된다.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질문 자체가 되게 현실이지 되게 그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데 가채점 시장에 맞기는 어려울 거네. 근데 사교육 업체들이 서비스 상품 만들고 유혹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는 교육상 해롭고 정확하지도 않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얻고 싶은 게 당연하고 근데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가채점 서비스가 당장의 궁금증에 부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 봐봐, 평가원에서는 아까 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평가원에서는 바빠가지고 가채점 바빠서 못 만든대. 근데 가채점 시장 생기는 게 교육상에 해롭고 정확하지도 않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학생들 입장을 전혀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잖아. 학생들 수능 본 다음에 사교육 업체 그 등급 컷 그 1점 바뀔 때마다 막 난리가 나잖아. 막 최저가 맞추냐 못 맞추냐 그 최저로 인해 가지고 논술을 가야 되냐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등급 컷에 대해서 그 표점을 예상해 가지고 정시도 예상도 미리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시를 이제 계속 하냐 마냐도 다 바뀌는데 평가원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가채점은 바빠서 못 만드는데 사교육 의존하는 건 문제고 도움도 안 된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대안해 주셔야지. 평가원에서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그럼 사교육 입시 전문가한테 돈 내고 상담 받는 게 정말로 도움이 안 될까 얘들아? 그러면은 진짜 수능 끝나고 막 진짜 시간당 수십만 원씩 줘가면서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 다 바보 호구들이야? 아니야.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점수로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 심지어 올해는 조금 더 혼란이지. 왜냐면은 이과 애들이 수학에서 얻은 조금 더 높은 표점을 기반으로 문과대학, 상위권 대학도 상당수 쓸 텐데. 그러니까 사교육 업체만큼 그만큼 잘 분석해주는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입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수학 학원만 운영 중이고 뭐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뭐 입시 상담 해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아예 자체가 없어. 근데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자, 수능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면은 뭐 검토했는데 안 뜬다. 시간 좀 바꾸는 것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나도 이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야. 뭐 잘 궁금한 사람 있으면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봐봐. 넘어가도록 할게. 자, 또 사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자, EBS 교재 연계율이 낮아져서 사교육이 확대될까 우려된다. EBS 교재 연계율이 이제 70%에서 이제 50%로 떨어졌다 해서 뭐 사교육이 확대될까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수능 교재 연계율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70%로 갑자기 생겼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사교육비 떨어진 적이 있었어? 없었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교육 시장 전체에 이제 수익이 감소하긴 했어. 코로나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어. 계속 늘고 있어. 그래서 연계가 있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떨어진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EBS 연계를 하니까 사교육비가 떨어진다. 이런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사교육에서 EBS 변형 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강의도 판다고. 뭐 이런 걸로 사교육이 축소되네 확대되네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나 솔직히 사교육 업계에 있는 나로서는 너무 웃겨.
EBS가 는다고 해서 사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 왜 들어 사교육? 점수 올리고 싶어서 듣는 거야. 근데 점수 올리는 게 공교육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 그 근본적인 거 따지지 않고 EBS 연계에 줄리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평가원장님 말해서 공감을 해 나도. 뭐 그러니까 솔직히 영어 EBS 책 내용 암기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잖아. EBS 그 부문들을 암기를 하잖아. 막뭐 주요 문항들 뽑아가지고. 근데 그 EBS 책 지문도 사교육에서 정리해가지고 나올 만한 거 뽑아주는 거. 이게 유머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웃긴 거지. 평가원장님의 답변은 지극히 합당한 내용이야.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전반적인 난이도. 뭐 솔직히 이건 인정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100% 공감이야. 수험생에게 해를 끼치는 문항 출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초고난도 출제 지향하고, 어려운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된다는 거는 지엽적이고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뭐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고 맞다고 생각해. 수능 문항을 문제로 삼는 거는 마치 열쇠를 깜깜한 곳에서 잊어버리고는 밝게 보인다는 이유로 가로등 아래에서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정말 나는 이거 명언이라고 생각해. 자, 다음 뭐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괴리되고 있다고 한다. 너희도 이걸 읽으면 알겠지만 너 이 말도 그냥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읽어보고. 이른바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이 부각되면서 정시 모집의 수능 중심 정행이 공정한 것처럼 비치게도 있다. 이것도 그냥 맞는 말 같아. 이게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야. 너희들 되게 너무 힘들잖아 사실. 막 재작년이랑 뭐 작년이랑 올해 막 수능이 다 다르고 막 몇 년마다 바뀌고.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단체 간의 이해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입시에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밑에 쭉 읽어보면은 정말 이분이 교육적으로 엄청난 노하우가 있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내용이야. 이게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과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가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야 이거 내가 국어 강사였으면 이거 진짜 지문 분석 시켰을 것 같아. 정말 이분 똑똑하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 기사 자체는 너네가 한 번쯤 다 읽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내가 수학 강사로서 이 기사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만 내가 얘기한 거고, 이 기사 자체는 전체적으로 너네가 정말 정독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댓글에다가 링크 쓸 테니까 한번 가가지고 한번 꼭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밀하게 봐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래서 나는 이 평가원장님의 교육에 대한 이제 좀 깊은 지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너무 이제 나를 세우는 건 솔직히 좀 이해를 못하겠어. 거의 뭐 악으로 보시고 계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옳고 틀린 건 없어, 얘들아. 나도 내가 지금 코멘트를 하는 거는 내가 아는 상식 선에서 이렇게 느낀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평가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사교육 강사로서 애들 막 돈으로 보는 양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희도 내가 말했잖아. 직접 저 기사 본 다음에 저 평가원장님 말에 그냥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주관을 갖고 이 내용은 내가 이분의 생각이랑 같네,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너희가 뭐 입시 뭐 이런 쪽에서 아니라 뭐 대학교 가서도 아무래도 너희가 경험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뉴스 같은 거 보고도 그냥 맨 위에 있는 댓글 보고 좋아요 많은 댓글 뭐 이런 거를 너희의 좀 생각으로 덮어 씌우려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그거는 이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들도 그래, 30대들도 그래. 그래서 좀 이게 너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좀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님의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긴 영상이었는데 중요한 내용 많았으니까 한번 평가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유심하게 보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 영상 도움 됐으면은 좋아요랑 댓글 써주고 또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도 꼭 눌러줘. 그럼 지금까지 따봉쌤이었어. 안녕.